코그니션 알죠? 코그니션 이거 데빈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아 진짜? 아 데빈이 코그니션 거야? 저게 사실 예전에 AI 소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서 엄청 바이럴했었잖아. 그쵸. 거의 데모가. 시초 같은 느낌으로. 그치. 그래서 그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나는 커서랑 윈드서프가 너무 아니면 클라우드 코드라든지. 그쵸. 코그니션이라는 회사에서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Don't build 멀티 에이전트. 멀티 음. 에이전트를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의 글이 하나 올라왔고요. 네. 재밌는 거는 같은 날 같은 날? 12일 하루 차이네. 하루 차이. 어. How we built our multi-agent research system. 엔트로픽은 같은 날 멀티 에이전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고 아 근데 리서치 시스템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구나. 네,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그니션에서는 멀티 에이전트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거 두 개가 같이 올라와서 이 상반된 주장이 두 개가 와서 이제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숟갈 더 얹은 분이 계시죠. HW 체이스 이거 낯익지 않으세요? 이 아이디? 그 랭체인 창업자. 이 아이디 달고 그 댓글도 많이 달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두 개를 읽고 이분이 또 이제 논평을 하셨어요? 논평을 했지. 어떻게 멀티 에이전트 이게 근데 랭체인이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발단이 된 거부터 보죠. 네. 그 제목이 뭐냐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에요. 뭐 다 엔지니어링이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나온 겁니다. 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약간 사람의 입력을 엔지니어링 하는 건데 네. 이건 이제 뭔가 그 LLM에 있는 컨텍스트를 넣고 빼고 뭐 이런 걸 하나 보네? 뭐 비슷해요 좀. 뭐야, 그래서 이건 또? 한 그림으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가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네. 지금 멀티 에이전트가 이 LLM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어떤 대세 중 하나란 말이죠. 근데 자기네들이 만들어 보니까 어떤 일을 줘요. 네. 그럼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가 이제 일을 분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들한테다가 일을 던져요. 서브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한테. 그 다음에 서브 에이전트가 각자 일을 해가지고 다시 결과물을 저 에이전트가 사실 다 LLM 어플리케이션 작은 LLM 어플리케이션들이니까 그냥 툴 유지하는 에이전트겠죠? 네. 그거는 다른가요 또? 툴유즈를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툴유즈는 거의 무조건 포함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LLM n번 콜해도 서브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LLM 콜 한 번은 아니에요. 콜 n번. 멀티턴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요. LLM을 뭐 패럴렐하게 멀티턴일 수도 있고 그냥 워크플로우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6개월 전에 에이전트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유튜브 초창기 우리 유튜브 맨 처음 할 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관심이 많길래 내가 들어준 거지. 오케이. 아니 나는 그게 우리도 얘기하지만 막 정의 막 디페니션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정의를 얘기해봐요. 지금의 정의 그냥 작은 LLM 어플리케이션 하나.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LM 어플리케이션을 n개를 쪼개가지고 돌려서 일을 시키고 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코그니션이니까 코딩 에이전트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뭘 해라. 일을 시키면 얘가 알아서 어디에 가서 뭘 구현하고 저기에 가서 뭘 구현하고 구현체를 다 받아와서 이제 뭐 테스트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보통 우리가 커서 같은 거 켜가지고 뭐 시킬 때 뭐 엄청 복합적인 일을 시킬 때를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태스크를 좀 쪼개가지고 조그만 거 주잖아. 사람이 알아서 그냥 크게 줬다고 한번 크게 해볼게요. 줬다고 치고? 그거 줬다고 한번 오케이, 해볼게요. 아니면 그냥 신기능 구현하고 싶어 우리 프로젝트에서 딱 켜가지고 우리 르로봇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비전 프로 텔레오퍼레이션 구현해 던져요. 텔레오퍼레이션을 구현해라? 그러면은 이제 비전 프로 앱 만들어야 되지. 르로봇에 그거 붙이는 거 만들어야 되지. 뭐 그럼 이제 서버 에이전트들이 따다닥 생겨가지고 일을 하고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합치고 그쵸.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방식이네. 그렇죠. 그래. 어때요? 이해됐어요. 절대 안 된다. Surely unreliable. 그거는 근데 뭐 LLM이나 에이전트가 구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일단 이게 코그니션의 주장이에요. 알았어요. 왜 안 되냐?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회의의 결과물 같은 게 그게 이제 컨텍스트잖아요. 컨텍스트가 에이전트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예를 들면 왜? 텔레오퍼레이션 르로봇에다 구현하고 비전 프로에다가 뭐 구현할 거면 두 개를 어떻게 호환시킬 것인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설계도라던가 그 API 스펙이라던가 데이터는 구조는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 각자 일을 뿌리고 다시 돌아와 합쳐서
가는 게 돼야 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서브태스크들의 일들이 약간 서로 또 소통이 돼야 된다는 느낌인 건가?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저거는 되게 아름다운 엔지니어링 조직이 진짜로 뭐 애플처럼 얘네는 막 OS 만들다가 얘는 하드웨어 만들다가 여기 와가지고 딱 결합하니까 딱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한 번에 잘 될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소통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음.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에이전트가 일을 딱 던져줄 때 일을 왜 이렇게 분배했는지 뭐 저기는 break down the task라고 써져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리즈닝 모델이 저런 데 딱 쓰겠죠? 네. 뭐 이런 일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저런 일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글이랑 이렇게 액션 아이템을 쭉 뭔가 다 플래닝을 하고. 그쵸. 네네네. 플래닝 나올 텐데 네. 그 대화를 양쪽에다가 던져줘야지 겨우 될 만한데 그리고 각자 작업한 어떤 기록들 같은 거를 다 모아서 결국 받아야지 될 법한데 이래도 안 된다. 그게 약간 이거 뭐 내가 잘 모르는 말 수도 있지만 보통 개발 조직들이 막 스크럼을 하고 스프린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뛰잖아요. 뭐 에자일하게 돌아가는 결국 서로 그 싱크업하면서 하는 거잖아. 서로 뭘 했고 그렇게 계속 싱크업 과정이 있는 건데 그런 게 결국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 근데 뭐 결국은 멀티 에이전트 하지 말라며. 근데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걸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다?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 네. 아무튼 잘 안 된대요.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플래피 버드 클로닝 태스크를 해본다. 플래피 버드. 이게 뭐야? 앵그리버드 같은 거야? 게임 아니야. 이거 그냥 이거 슈퍼마리오 같은 거 있던 거. 이거 슈퍼마리오 같은 이 파이프에서 이렇게 착착착 그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그냥 저거를 클로닝하는 뭔가 임무를 줬는데 네, 코딩을 시킨다 해볼게요. 이거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서브 에이전트 1하고 2에다가 일을 나눠줄 텐데 잘 나눠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배경을 하나 만들고 하나는 그 버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만들고 이렇게 시켰는데 그게 비주얼 스타일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나눠가지고 그쵸. 이게 이제 비주얼 스타일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치. 뭐 파이프가 막 파이프는 2D 픽셀 아트인데 막 저 새는 막 3D 아트고 이러면은 좀 그쵸. 웃길 그럼 거 안 아니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디자인 룰을 다 정해놓고 나서 서브 에이전트한테 또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에이전트가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치. 그게 이제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 그치.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 사람도 그렇지만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건데 이게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고쳐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치. 근데 이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플레잉 짜고 그거대로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조합을 해보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컨시스턴시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맞다. 병렬적으로 하지 말고 배경 만들고 배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보고 새를 만들고 네. 그것도 다 보고 다시 합치고 이게 맞다 이거예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이거 딱 보면은 클로드 코드나 커서가 하는 게 저런 식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뒤늦은 뭐 깨달음인 거야 이분들은? 아니요. 커서가 괜히 시퀀셜 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클로드 얘기 좀 이따 하죠. 클로드는 멀티 에이전트 했다는데 저거는 근데 리서치에서 한 거 그러니까. 같고 그치? 클로드 코드는 멀티는 아니었거든. 내가 클로드 코드 써봤을 때. 맞아. 왜냐면 그 얘기가 딱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일이 너무 길어지면 이 작업하는 과정들을 다 들고 가야 되는데 LLM한테 컨텍스트 넘치잖아요. 컨텍스트 윈도우 넘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나니까 저기서부터 딱 컨텍스트 윈도우에 넘어간다? 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이 너무 크면. 그래서 이거를 다 담을 수는 없고 어떤 하나의 태스크들의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제 얘네를 잘 요약을 해야 되는 거죠. 나 무슨 일 어떻게 했어. 야 이거 완전 클로드 코드 아니냐?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 일이 뭐냐면 코딩을 딱 시키면은 네. 왜 이런 코딩 할지 플래닝 다 할 거고 태스크 쪼갤 거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또 플래닝을 할 거고 그걸로 코드를 다 짤 거고 이게 다 텍스트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걸 잘 요약을 해서 중요한 정보만 남기고 쓸데없는 정보는 버리고 잘 압축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어떤 작업 기록들을 사람도 이렇게 하잖아. 내가 코딩을 하면은 그치. 이 기록을 남기잖아요. 왜냐면 나도 패러렐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죠. 나도 리니어한 존재니까.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깃 같은 게 그런 거 도와주는 거예요. 깃 로그에다 그쵸. 그런 거 다 열심히 잘 남기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거를
잘 남겨서 가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남길 것인가가 자기네들 코딩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여기에 클로드 코드 얘기도 있거든요. 아 진짜로? 여기에 클로드 코드 얘기도 있는데 클로드 코드도 이 서브 에이전트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스펀스, 서브 태스크 작은 일로 쪼개서 에이전트를 다 만들어서 뿌리는데 절대로 패럴렐하게 동작하지 않는데요. 근데 나도 저게 서버 에이전트를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 내가 관찰했을 때 투두를 만들어요. 업데이트 투두라는 내장된 툴이 있어. 그거를 이제 수정해 가면서 그리고 하나씩 이제 부숴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거 서브 태스크를 해봤는데 이게 좀 이상해. 그럼 뭐 지가 좀 더 투두 리스트를 이제 수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서브 에이전트가 이제 새로운 컨텍스트로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네. 뭐 그렇다는 건가? 네. 근데 클로드 코드 일단 UI만 봐도 어. 이 바짝바짝하면서 어. 뭐함 뭐함. 하잖아요. 그치. 그런 거를 이제 아마 서브 태스크라고 하지 않았을까? 클로드 어. 코드는 클로드 소스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동작 어떻게 그죠? 하는지. 그 내부는 이제 클로즈드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얘도 패럴렐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패럴렐하게 하진 않아 보여. 나는 패럴렐하게 함. 그거는 일을 네가 나눠서 다다닥 시키는 거잖아요. 야, 너는 디자인 쪽 하고 있고 어. 디자인 쪽 바이브 코딩 시키고 있고 영어는 기능 쪽 바이브 코딩 시키면은 합쳐짐. 근데 합칠 때 잘 합쳐지나? 그러니까 완전 디펜던시가 아예 없는 것들을 시키지. 그쵸. 그래서 여기선 MCP 같은 거를 고치라고 하고 있고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인 뭐 이거 박스 튀어 나가는데 이거 고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컨시스턴시가 필요 없는 일이니까 병렬적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어쨌든 사람이 약간 패럴렐하게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시키게 되더라. 라는 건 그렇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얼추 오케이. 느꼈던 이야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엔트로픽 이 음. 상반된 이야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아까 제목에서 봐서 느꼈겠지만 이게 코딩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리서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클로드 코드 그 나왔을 때 클로드 맥스 쓸 4 때. 나왔을 때 우리가 딥 리서치 돌려봤잖아요. 돌려봤죠.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픈 AI는 딥 리서치가 이 방식이에요. 그죠. 그런 방식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시퀀셜 하잖아요. 검색하고 결과 읽고 요약하고 다음 검색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O3 프로를 써보면은 그게 약간 그냥 딥 리서치 미니한 버전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검색을 시퀀셜하게 하고. 그렇죠. O3도 그렇고 O3 프로도 그렇고 그냥 딥 리서치도 오픈 AI의 딥 리서치도 다 시퀀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클로드 딥 리서치를 돌려보면 패럴렐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조사할 범위가 너무 크면은 그 키워드들을 좀 뭐 4개로 이제 서로 디펜던시가 없는 4개로 쪼개가지고 조사 서브 에이전트를 돌리더라고. 그쵸. 그 얘기예요. 멀티 에이전트 리서치 시스템. 궁금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거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그 코그니션에서도 얘기했지만 클로드 코드는 시퀀셜. 근데 얘는 멀티, 패럴렐하게.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benefits of multi-agent system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멀티-에이전트라면 어떤 점이 좋은가?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진짜로 그냥 그 실험과 결과 숫자를 다 해놨거든요. 어쨌든 오케스트레이터, 서브 에이전트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저가 뭘 시키면 리드 에이전트 이게 오케스트레이터. 얘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타다닥 해가지고 나눠서 서치를 다 돌리는 각각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서치잖아요. 리서치니까 서치잖아요. 그러니까 컨시스턴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리드만 하면 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멀티 에이전트 패럴렐 하는 게 일단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아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니까 뭔가 쓰기가 되게 중요한 태스크였던 거고 그쵸. 실제로 돌아가야 되는 걸 쓰는 게 중요한 태스크인 거고 이건 사실 거를 만드는 태스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 결과들을 다 요약하고 이제 사이테이션 서브 에이전트가 나중에 이제 다 그 어디서 뭘 참조했음 이거 다다다닥 달아주는 에이전트 또 따로 있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해야겠죠. 어쨌든 서치 서브 에이전트는
검색하고 읽어보고 다음 검색어 또 찾아서 또 다시 검색하고 또 읽어보고 이런 행위들을 쭉 다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도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되게 서치하고 think하고 서치하고 think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네. 확실히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뭐 멀티 에이전트 좋냐, 싱글 에이전트가 좋냐.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도 지금 정의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패럴렐 하냐, 시퀀셜 하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그니까 만약에 컨텍스트 윈도우를 중간중간에 이제 리셋한 LLM을 돌린다고 하면 그거는 멀티 에이전트냐? 멀티 LLM, 멀티 에이전트냐 아니면은 리셋 시키면? 근데 그거는 멀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 사람도 아니요. 내 관점에서 아니요. 그 돌렸던 결과를 어디다 따로 떼놓고 저장해놓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LLM이 지금 저 에이전트 안에서도 LLM 콜을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사이테이션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사이테이션. 얘는 앞에 거 다 멀티턴 가는 거 아니고 결과물 그냥 받아다가 사이테이션만 다시 한번 달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맞아. 그냥 결국은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뭐 A, B, C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했을 때 얘는 A만 조사하고 얘는 B만 조사하고 얘는 C만 조사하잖아. 그쵸. 태스크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럼 멀티 에이전트지. 근데 뭐 그래요. 뭐 중요한 거 같지도 않고 사실. 그러니까 사이멀테니어스 하냐 아니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근데 저렇게 하면 확실히 빨리빨리 돌긴 할 거잖아. 그쵸. 이게 A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B를 조사하냐 아니면 ABC를 동시에 그냥 파라락 따로따로 조사하냐 이 차이인데 아무튼 리서치는 사실상 거의 리드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서 타다닥 조사하는 게 더 좋았다. 그럼 이제 이러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컨텍스트를 이어가잖아요. 시퀀셜하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컨텍스트 윈도우가 넘쳐요. 아까 얘네가 얘기한 것처럼 컨텍스트 윈도우가 넘쳐서 요약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근데 A를 조사하는 동안 다른 것 때문에 넘칠 일이 없어. 그치. 그래서 서치하는 거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정량적 수치도 얘네가 공개를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근데 대해서. 쟤네들이 다 조사를 해온 거를 합치는 과정에서 넘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근데 그거는 조사가 끝나고 그 하나의 A를 조사를 한 결과물을 뭐 또 요약을 돌려? 그건 요약하는 뭐 거다. 당연히 요약하긴 뭐 하는데 어떻게 하겠지 뭐. 어쨌든 토큰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그치. 각 서브태스크에 대해서. 그치. 네. 근데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저 구현이라는 거는 구현을 이제 뭐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토큰을 써가지고 구현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구현하는데 생각보다 토큰이 많이 들 수도 있잖아. 구현? 어떤 라이트 한다는 거. 지금 코딩 에이전트 얘기하는 코딩 거예요? 에이전트는. 근데 그거는 막 하다 보니까 토큰이 되게 많이 쓸 수도 있고. 근데 조사라는 거는 그냥 이 토큰 안에서 그냥 해라고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죠. 조사도 N번 할 건데. 아니까 어쨌든 저 한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초과하도록 조사를 하진 않지 않을까? 왜? 내가 보기에는 하지. 무조건 하지. 내가 보기에는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 들어갈 만큼의 조사거리를 던져주고 그냥 그걸로 퉁칠 것 같은데. 조사거리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조사를 할 것 같진 않다는 거지 내 말.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조사를 하죠. 그런 당연히. 게 또 있어? 아니 당연히 우리 딥서치 돌리면 조사하고 결과 읽은 다음에 다음 검색어를 다시 만들어서 또 조사하잖아요. 그래? 그럼요. 다 그렇게 하지. 나는 클로드 코드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클로드 코드는 코딩이고. 클로드 딥리서치. 오픈AI 딥리서치는 그렇게 해요. 클로드 딥리서치도 아마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오픈AI 딥리서치는 시퀀셜한 방식 아니야? 시퀀셜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서브 지금 서치에 대해서는 시퀀셜 하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리서치라는 거는 지금 코딩도 마찬가지지만 오픈엔디드 프로블럼이에요. 끝이 언제일지 몰라. 왜냐면은 검색하고 나온 결과가 추가 조사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조사해낼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조사 그냥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검색을 하고 결과를 읽었을 때. 그러니까 말은 저런데 내가 보기에는 쟤네들이 리서치를 사실 오픈엔디드로 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픈엔디드로 푼다니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딥리서치 돌린 거 결과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 그러니까 조사 이상하게 할 때 많잖아.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하고. 오케이. 토큰 버짓이 있다는 거죠. 토큰 버짓 안에서 리서치 맞아, 끝내라.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15분 안에 끝나고 뭐 몇 분 안에 끝나지. 근데 그거는 수지타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고. 그러니까 사실 딥리서치라는 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이해했어. 어쨌든 그러면은 조사하고 와서 요약하고 조사하고 와서 요약하고 오픈엔디드가 진짜 무한히 오픈엔디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코딩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결과물이 딱 보이니까. 코딩도 오픈엔디드죠. 당연히 코딩은 오픈엔디드고 이거가 완수됐을 때 결과물이 너무 훤하게 보이잖아. 작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저 보고서는 그냥 저 에이전트들이 대충 퉁치고 이거 보고서예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아니야. 왜냐면 코딩도 결과물이
아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얘 디자인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끝이 없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LLM이 봤을 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하면 뭐냐면 이게 오픈 엔디드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서브 에이전트가 자기가 버젯 끝날 때까지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큰을 더 쓸 수 있다고. 알았어요. 근데 안 할 것 같다. 어. 돈 때문에. 아, 뭐 그거는 어쨌든 이제 얘네 주장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토큰을 더 쓸 수 있어서 실제로 성능이 90%가 좋아졌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랭체인의 해리스 창업자인 해리슨이 요약을 한 거예요. 리드 멀티 에이전트 된다. 라이트 개빡세다. 라이트는 그런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해야 되냐? 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이 용어를 엔트로픽에서는 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실 내용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다 컨텍스트를 어떻게 그치. 매니지먼트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다. 안 그래도 지지난주에 바로 얘기한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우리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제는 좀 이런 식의 결론이었죠 사실. 그게 이제 개인이냐 아니면은 개발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이건 이제 에이전트 개발자의 입장인데 결국 LLM 콜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N번을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돌면서 계속 N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N번이 동적으로 몇 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결국 컨텍스트라는 게 다음 LLM 콜에 프롬프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 특히 제가 공감하는 바는 결국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저게 어렵죠. 앞에서 한 일을 대화에 사실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유용한 정보만 압축을 해서 다음 LLM한테 잘 던지는 게 진짜 힘든데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의록 잘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넣고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거 다 까먹고 중요한 것만 딱 남기는 게 사람도 어렵잖아요.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다. 사실 저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저런 LLM 컴프레션을 좀 사실 좀 안 믿고 그냥 쟤네한테 투두 리스트 관리한다고 한 다음에 내가 그 투두 보고 내가 좀 고쳐가면서 그렇죠. 그 다음 컨텍스트 윈도우에다가 새로 넣어주고. 맞아요. 사실 저도 이거를 제가 이제 다 읽은 다음에 사실 첫 번째 글은 제가 읽으면서 제가 직접 썼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근데 뒤에는 사실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누워서 다 읽은 다음에 챗GPT한테 이거 요약해달라고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이 행위를 LLM한테 시킨 거잖아요. 이 대화를 요약하는 거. 저 글을 요약하는 거를 LLM한테 시킨 거잖아요. 이게 어렵다고요. 어렵지. 그래서 결국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다음 개념이고 결국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저 LLM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할 게 많다. 그거를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지금 칭하는 거고 코그니션이 처음으로 딱 얘기를 한 거고 결국 랭체인은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프레임워크이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진짜로 많이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예제 코드도 엄청 많고. 그러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아직 지능이라든지 뭐 아직은 조금 더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조금 더 사실 쟤네들이 자기의 컨텍스트 자기가 엔지니어링 할 수도 있잖아. 그 예를 지금 들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컴프레션도 자기가 스스로 컴프레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제 다 까먹게 한 다음에 다시 넣고 막 그러는 건데 어떤 게 중요하냐. 근데 사실 그 클로드 코드에도 그 컴프레션 할 때 그냥 컴프레션 하는 게 아니고 컴프레션 하는 프롬프팅을 줄 수 있어요. 어떤 거 위주로 컴프레션을 해라 그렇죠. 라고 할 수도 있긴 해. 아니 그거 다 해도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치 왜냐면 이거는 사실 사람 간의 일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맞아. 소통을 잘하는 거잖아. 이게 그치. 사실 결국은 조직이 일을 다음한테 넘길 때 맞아요. 잘 넘기는 거니까 이게 진짜 어렵지. 사람도 어렵죠.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과 일하는 것보다 AI랑 일하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하다. 뭐 저는 이미 벌써 그런 것 같고요. 결국 요약을 하면 자극적으로 두 개의 제목이 나왔지만 Don't build multi-agents, How we build, How we built multi-agent 했지만 사실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비슷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건 논외로 클로드 딥 리서치가 챗GPT 딥 리서치보다 좋아요? 저는 오픈AI 딥 리서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도 사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얘는 그 서치가 조금
별로야. 아니 서치는 오픈AI 별로죠. 나 오픈AI에 오픈AI 빙으로 검색할 텐데. 나는 걔가 더 서치는 잘하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다 바이브잖아. 그리고 제미나이는 멀티 에이전트 딥리서치인가? 제미나이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제미나이 모르겠어. 까먹었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제미나이는 한두 번밖에 안 써봐가지고. 어. 아무튼 저는 오픈AI 딥리서치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걔는 시퀀셜한 것 같고 동의하는 바이다. 좀 오래 걸리긴 하죠. 그래서 검색이. 근데 결국엔 LLM 프로바이더가 만드는 에이전트가 짱인 것 같다. 진짜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맞죠. 그 LLM을 가져다 쓰는 서드 파티 예를 들어서 커서나 뭐 데빈 뭐 랭체인도 이제 어떻게든 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랭체인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 그걸 도와주려고 뭐 하게 하는 거잖아. 네. 남들이 아무나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랭체인은. 그게 약간 걱정되긴 한다. LLM 프로바이더가 다 해먹을까 봐. 근데 뭐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개꿀이긴 한데 그렇죠. 마무리하죠. 굿.